지금은 팀엘리트 멤버이신 김범준님께서 10년간의 나의 뉴스킨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의 큰 박수로 김범준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범준님은 1993년 호주에서 등록하신 이후 1995년 호주 최연소 BD가 되셨고 1996년 호주 최연소 백만장자가 되셨으며 현재 30여 어카운트 이상의 블루 다이아몬드를 배출시킨 분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의 방영을 제가 보면서 10년이라는 그 세월이 강산이 변한다고는 그런 세월인데 참 주마가 뛰듯이 빠르게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뉴스킨과 함께 살아온 10년의 인생을 제가 1시간 내외로 한번 되돌아볼까 합니다. 저는 너무나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제 삶을 바꿔놓았고 제 삶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거에 가면 갈수록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뉴스킨이 없었다면, 그리고 뉴스킨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 제 나이에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과도 같은 이런 만남, 그리고 뉴스킨 회사가 강하지 못했다면, 제품이 훌륭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저희의 팀들이 훌륭하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고 아마 다른 모양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10대 후반에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뉴스킨 만나기 전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렇게 묘지로 이렇게 우리가 명절 때 우리가 이제 절하러 갈 때 저는 이렇게 공동묘지를 보면서 저 차 뒤에 앉아서 공동묘지를 보면서 수백 개의 무덤이 있는 산 전체가 다 무덤으로 덮인 그런 거를 봤었습니다. 10대 후반이니까 감수성도 이럴 때인데.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무덤이 이렇게 많을까? 저게 다 무덤이다. 근데 무덤 하나당 사람 한 명이다. 근데 수백 년 전에는 저 무덤에 지금 있는 저 분들이 태어나서 살았을 것이다. 젊은 시절도 보냈을 거고, 사랑도 했을 거고, 그 시대 나름대로의 고민도 했을 거고, 그러고 막 살아갔을 텐데, 지금 저렇게 다 무덤 속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저는 잠깐 저 자신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 이렇게 도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뭘 깨달았냐면, 200년 뒤에는 나도 저 무덤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할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닐까. 근데 대충 그냥 남들과 같이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은 싫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뭔가 좀 남기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뭔가 뜻있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제가 유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새벽 레스토랑 청소 같은 걸 했었습니다. 새벽 11시에 들어가서 거의 3시 반까지 밤에 청소를 하는데 이제 한국 민족들이 이제 외국에서 소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스토랑 아주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들을 고생 좀 시키려고 그냥 오물통에 있는 하루 종일 쌓였던 쓰레기들을 그냥 냅두고 가면 될 텐데 바닥에다 다 그냥 뿌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청소하러 들어가는 순간에 저 학생이었는데 막 진짜 토할 것 같은 그런 그냥 완전히 오물바닥 그걸 이제 치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치우면서 몇 시간씩 치우고 고생을 하면서 저는 또 학생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랑 어르신분들이 이제 같이 청소를 했는데 그분들은 8년씩, 9년씩, 거의 10년씩 청소를 하신 분인데 청소로선 10년이라는 그런 뼈대가 굵으신 분들인데 왜 인생이 아직도 청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청소 선배로서 제가 별로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그런 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은 해야 되는데 왜 그분들은 멋지게 못 살까? 왜 오늘도 이 야밤에 와서 이렇게 힘든 일을 10년 동안 했는데 왜 또 되풀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그래서 청소에 하도 제가 뒤어가지고 다시는 내 청소는 안 한다. 딴 걸 해도.
그래서 사실은 택시 운전에 꿈을 불태웠던 겁니다. 택시 운전은 훨씬 쉽다, 청소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그런 고생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런 경제에 대한 것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참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계속 힘들어도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제 학생으로서 참 그런 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대 초에, 우리, 사장님들도 다 아시는 그런 영화, 프리티 워먼이라고 하는 귀여운 여인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도 나오고 그 귀여운 여인으로 리차드 기어가 나옵니다. 많은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는 꿈을 꾸는데 이제 저는 남자니까 왕자를 만나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마를 타야겠다. 백마를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리차드 기어가 그렇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 20대 초에 그렇게 그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아주 그 어떤 일을 처리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만장자가 저렇게 멋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리차드 기어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었고 그 꿈이 남들보다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정말 꿈을 꿨었는데 20대 그 중반쯤 가면서 그렇게 꿈꾸었던 것이 자꾸 현실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 백만장자라는 게 그게 쉬운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제가 이제 그 시드니대 그 건축과에서 학생으로 공부하는데 제 주변 교수님들도 다 가난하시고 제 주변에 있는 그 교민들 시드니에 있는 교민들도 다 가난하고 이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 영화에서 다 만들어진 거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없구나. 저는 이렇게 제 꿈을 이제 포기하려고 막 하려던 그런 시간에 왔었습니다. 경기도 꽁꽁으로부터 그 당시 호주에서 그러면서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그 건축과에서 공부를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이 한 5년씩 7년씩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짭이 없어가지고 호주 경기가 그때 얼어붙었거든요. 짭이 없어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겠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이니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 뭐하러 7년을 더 공부하고 택시 운전을 하냐? 지금부터 택시 운전을 하자 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해서 공부해서 왜 결국 택시 운전을 할 거냐? 그런 어떤 과정 중에 그리고 꿈을 놔야 될 꿈이라는 게 현실로 백만장자가 널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백만장자를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리크루팅 전화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전화를 못 받았다면 저를 전화를 해준 스폰서가 귀찮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마음속에 젊은 애라서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각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을 한다는 것 자체에 한 인생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그 과감한 결단에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바뀌었죠. 전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스킨이라는 게 오픈한다. 유스킨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간단한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백만장자가 무지 많다 여기에. 그러니까 유스킨이란 게 뭡니까? 했는데 답은 백만장자가 무지 많다. 정확한 답까지는 않았는데 제가 원했던 답 같지가 않았는데 사실은 수년 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사실은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다 파악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딱 조사를 할 거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를 얘기해 주십시오. 백만장자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백만장자가 무지 많다.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듣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만장자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 저는 합니다. 그래버렸습니다. 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뭘 하는 데인지를 몰랐고 군수물자를 만드는 데인지도 몰랐고 뭘 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어. 백만장자가 많다면 나도 한다. 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이 그렇게 됐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야겠구나. 내 꿈을 펼쳐야겠구나. 수년간 꿈꿔왔던 걸 난 이곳에서 펼친다.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택시 운전 백만장자 있다는 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택시 운전 그 업계에서. 그리고 우리 그 교수님들 업계에서 백만장자를 본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뉴스킨한 게 뭔지 모르는데 백만장자 그곳에 많다. 이것은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헐리우드가 아니고 영화 속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 실제적인 백만장자가 많다는 거에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아주 역사적인 제 스폰서님과의 만남이 호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김범준 사장은 아마 훌륭한 인맥이 있어가지고 아주 대단한 전문 사업가들이 들어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런 데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학생이었고요. 건축 공부하던 학생이어서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하면 채 3분에서 5분을 못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당시 보내온 뉴스킨 그 홍보 비디오 하나를 보고, 제 다운이 3명이었습니다. 나중에 3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3명하고 같이 홍보 비디오를 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3명이 같이, 그럽시다! 이게 제 리크루팅이었고, 이게 교육이었습니다. 할 얘기도 별로 없었고. 그 3명이 어떻게 됐냐? 한 분은 김경숙 씨라고,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제 그 쳐대는 사람이 언니라고 해서 경숙이 언니라고 저도 부르고, 그분은 참 나이 한 40 중반에 참 좋으신 분인데, 좀 불운하게도 좀 알코올, 술을 좀 컨트롤을 못 하셔가지고, 약간은 좀 중독자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람은 참 마음이 착하시고 컴퓨터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법원에서는 이혼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 쪽으로, 그리고 운전하다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다 뺏기고, 술 먹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참 그런 좀 문제, 그리고 이렇게 자기 컨트롤을 좀 잘 못하세요. 참 착하신 분인데 뭘 잘 잊어먹고 다니시고, 기억을 잘 못하시고, 그런 분이 제 1호 다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상당히 많은 사장님들의 대업라인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이혼을 당하시고 그 집으로 놀러 오던 남자친구분이 계신데, 김재군 씨라고, 그 부엌에서 주방 만들고 막 이런 분인데, 돈을 당시 4,000불을 벌었습니다. 280만 원인데 4,000불 그 당시 호주에서는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1,500불로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4,000불을 버는데 아주 이렇게 힘이 막 넘치셨던 분인데, 그 김재군 씨가 제가 지금까지 10년간 만나본 분 중에 가장 비관론적인 분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부정적으로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호주 정부를 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단점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뉴스킨이 그 애뉴얼 피로 이렇게 1년이 넘으면 돈을 받는데, 그 돈 받는 거 가지고만 저를 2달 동안 괴롭혔습니다. 왜 뉴스킨은 그러느냐.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김경숙 언니가 데려왔기 때문에 밑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원체 몰라가지고 제 집게로 둘로 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게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참 너무나 재밌게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분 이제 그 경숙 언니가 데려오신 분이 아주 이제 열정적인, 이제 한 30대 후반, 중후반의 분이셨는데, 김용미 씨라는 자양 엄마라고 이제 저희는 부릅니다. 자양이의 엄마였습니다. 그 자양 엄마 한 사람만큼은 눈이 반짝반짝반짝했습니다. 강의를 들 때도 반짝반짝했고. 그런데 문제점 뭐였냐면, 얼굴에 기미가, 아기가 6살이었는데 6년 동안 애 낳고 나서 기미가 완벽하게 새까맣게 들어 앉아가지고 한국과 호주에 내놓으라는 병원을 다녔는데 못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회계사셨습니다. 김상진 회계사라는 회계사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파운데이션을 새까만 가장 진한 걸 바르고 이제 오더라고요. 가장 진한 걸 바르는데 그 속으로 얼굴이 시커먼 게 또 보여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겁나는 얼굴 있잖아요. 너무 시커매가지고. 이제 그분이 눈을 반짝반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뉴스킨을 전하러 가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 얼굴이나 고쳐라.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3명의 다운이 있었습니다. 술 때문에 컨트롤을 못하는 분 1명, 이 세상에 가장 부정적인 분 1명, 그리고 얼굴에 기미가 꽉 낀 분 1명. 이 3명을 데리고 저는 해보자 그랬더니 3명이 그래 그러고 시작을 했던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저의 존경하는 스폰서이신 박석범 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그 캠시라고 하는 이제 한인타운은 참 이렇게 조금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막 했더니 애를 막 업고 오고 막, 그래서 애가 울어싸고 해서 이제 좀 기분이 되게 상하셨어요. 이 세계적인 뉴스킨 사업을 내가 설명회를 하는데 어디 애를 업고 이 완전히 무슨 멕시코냐 여기가 막 그래가면서 저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주 최고급 호텔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써봅시다. 그래갖고 제가 호텔을 태어나서 최초로 빌려봤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첫 세미나 300명이 들어가는 곳을 빌렸습니다. 예, 그냥 태어나서 처음 했는데 300명 들어가는 걸 빌리고 광고를 냈습니다. 기회는 따라가서 잡는 자의 것이지 기다리면 절대 기회가 안 온다 해서 오십시오. 참석비 $10. 그 다음에 음료수는 없음, 물만 제공 해가지고 7시에 오라고 광고를 꽉 내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광고비도 450불이나 줬습니다. 1,500불로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렌트비가 얼마였냐? 렌트비가 $1,500. 그래서 저는 한 달치 생활비에다가 더 많은 걸 갖다 다 퍼붓고 과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300명 좌석, 그 니코 호텔이었습니다. 그 킹스크로스에 있는 니코 호텔. 모두가 다 아는 그곳. 너무너무 유명한 곳. 그래서 그곳에서 의자가 300개가 깔려 있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딱 가니까 턱시도를 입은 호주 백인들, 키 큰 아주 핸섬한 사람들이 턱시도를 입고 쫙 해서 맥주 같은 거, 음료수를 안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팔려고 딱 3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또 멋있어 보였습니다. 야, 나의 첫 번째 세미나는 끝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제 동생이 그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었는데 여름에 이제 놀러 왔어요. 호주는 겨울달이 여름이니까 놀러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쁜 옷을 입혀가지고 문에 세워놨습니다. $10씩 꼭 잘 받아라. 300명이 오면 $3,000다. 내가 $1,500로 렌트비를 내고 $3,000를 벌면 한 달치 내가 생활비를 번다. 계산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꼭 $10를 받도록 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7시인데 6시 반까지 사람이 안 오고 있습니다. 6시 50분이 됐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7시 5분이 됐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태어나서 처음 세미나를 여는 건데, 그죠? 돈도 상당히 벌 거라는 계산 하에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코 호텔을 모르나? 니코 호텔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기다렸습니다. 7시 반까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 엄청 올 줄 알았거든요. 7시 50분이 됐는데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몇 명이 오신지 아십니까? 제 다운 3명이 그냥 와 앉아 있었습니다. 300명 좌석에 3명이 그 3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명, 그 3명만 왔습니다. 근데 김재군 씨가 쫓아내려오더니 밖에 어저께 자기가 밤을 새서 내가 뉴스킨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40가지를 써왔대요. 40가지. 시드니는 지금 분위기가 안 됐다. 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상당히 논리적인 걸 40개나 써왔어요. 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정적인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사람이 안 오는 게 바로 첫 사인이다. 네가 망할 첫 사인이다. 그래서 참 사람이 기분도 안 좋은데 옆에서 자꾸 긁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럼 본인이 오지나 말지. 그리고 무려 4개월을 했습니다. 뉴스킨을. 계속 부정적으로 하면서. 하여튼 그날 참 턱시도 입은 3사람은 계속 우리 3명을 쳐다보고 있었고 턱시도 입으로 사람도 3명, 참석자도 3명. 박서범 사님께서 강단으로 올라가시더니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3명을 놓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이 입술이 마르던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강단에 딱 올라가가지고 3명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한 명을 1000명씩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안 믿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호주에서 바로 옆방에서 호주는 더 큰 500명 방에 사람들이 완전히 호주 백인들이 꽉 차가지고 어마어마한 뉴스킨 강의가 열렸습니다. 그래갖고 니코 호텔에서 1년 동안 제가 한 것이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니코 호텔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 내용을. 세상에 뉴스킨은 굉장히 성공적인 걸로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그 동양인가 조그만 애가 했는데 되게 웃기더라. 금방 밀려놓고 3명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하는데 그게 그렇게 웃겼나 봐요.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첫 세미나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뒤로 3년 내로 제 회원이 3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첫 번째 블루 다이아몬드였고 첫 번째 하와이인이었고 첫 번째 백만장자였고 두 번째가 제 다운이었고 세 번째가 제 다운이었고 네 번째가 제 다운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사진에 맨 앞에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 어려운 게 시작이 됐냐? 김재군 씨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고 그 김용민 씨 자양엄마 얼굴이 그렇게 시커맸었는데 그 6년간 안 고쳐진 거였거든요. 근데 뉴스킨으로 거의 2달 만에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자양엄마가 뉴스킨 그 당시 호주에 나온 제품 전체를 다 썼고 타회사 제품 하나 썼다면은 그 쑥찜기 이렇게 김 나오는 거 있죠? 그거 하나 더 썼습니다. 그거 하나 더 쓰고 한 달 반 만에 서서히 엷어져 갖고 주변 사람들은 좀 잘 몰랐죠.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당신 얼굴 봐 해가지고 얼굴 보니까 막 엷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진 회계사가 그 회계를 하니까 리스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호주에서 처음에 이제 터져나갔던 그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제품의 우수성이 사실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됐고 그래서 이제 자영엄마가 처음엔 네 얼굴이나 고치라고 하던 사람들이 일단은 전 풀 토탈 패키지를 사서 친구한테 갑니다. 그리고 얼굴 딱 들이밀고 다 팔고 오고 딱 들이밀고 다 팔고 오고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6년간 알았으니까 그 얼굴이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얼굴이 아니라는 지금 클리어 액션 시스템 같은 거는 그거보다 10년이 앞서 있는 최첨단 제품입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자, 저는 그렇게 그 초기를 또 지내왔었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이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사람들한테 일본은 막 클 거다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너무 커졌어요. 내일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또 참석하러 가서 제가 일본 무대에 또 좀 잠깐 쓰겠지만 한 7, 8만 명 이상 내일은 아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선 제가 이제 원숭이랑 잤던 일이 있습니다. 원숭이랑.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동물원에서 잤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제 처된 사람이 개 한 거 깨가지고 저를 보내줬습니다. 제 열정이 있으니까 난 일본에 가서 목숨을 건다. 일본은 날아간데 3명 데리고 왔습니다. 또 꼬붕 딴 사람들 그 당시에 조금 커져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호텔에서 못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운라인이 소개해준 사람들 가서 인사하고 거기서 이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완전히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아파트가 좋아도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방이 그 공간이 딱 2곳인데 하나는 이제 남편 부부가 자는 안방, 그 다음에 하나는 부엌. 그럼 제가 안방에서 껴서 잤겠습니까? 부엌에서 잤겠습니까? 근데 부엌에 조그만 원숭이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제 제가 원숭이랑 같이 자게 됐는데 이 동물들은 자기의 그 영역을 침범하잖아요. 무지 싫어합니다, 이 동물. 그래서 제가 이제 침범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원숭이가 잠을 안 자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 원숭이랑 싸우느라고 일본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만 나가면 내가 후드를 치고 그래가면서 살았고 일본에서는 그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돈이 별로 없는 상태, 일본 물가가 너무 비쌌고 그래가지고 삼각형 김밥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김밥. 아침 점심에 하나 먹고 저녁엔 배가 고파니까 삼각형 김밥 2개 먹고 그러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무거운 그 당시 막 슬라이드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자료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되죠. 그리고 막 한참 걸어가지고 육교 2개 지나고 그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2시간씩 갔는데 기다리던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거니 분수대에서 1시간 있다가 또 오는데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한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거. 참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뼈저렸습니다. 나에게 핸드폰만 있었다면 저렇게 안 걸어가도 됐을 텐데. 그럴 거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미리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냥 혼자 가서 고생하고.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핸드폰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고 통역관이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가 없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걸어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참 저는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핸드폰을 사고 통역관을 사고 내가 자동차를 사리라 했는데 아까 그 태국에서 보셨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동차는 벤츠 600을 끌고 다녔습니다. 앞에 경찰차 대동하고 되게 멋있게 하고 다녔는데 좀 잘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할 짓 다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고생도 하고 제가 첫 번째 수입이 얼마 나왔냐 궁금하시죠? 호주 달러로 첫 달 제가
첫 달에 LOI를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못 넣었습니다. 이유가 너무 짧았어요. 오픈해가지고. 그래갖고 제 스폰서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계속합니다. 했더니 강하게 키워야 된다.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빨을 꽉 깨물고 다음 달에 3,500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LOI를 들어갔는데 첫 달에 제 수입이 76달러 호주불로 한국 돈으로 53,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다르게 이렇게 그 은행으로 돈이 송금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체크 수표로 딱 76달러가 찍혀서 제 집에 왔어요.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76달러를 받은 게.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으로 무엇이 될 거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76달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거, 이 회사가 확실히 돈을 주는구나. 나는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76달러 그 수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은행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진으로 찍고, 그거를 확대했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수표만한 크기로. 그리고 비싼 액자를 사가지고, 그거를 집어넣는데 1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걸 딱 걸어놨어요. 이게 첫 번째 내 수입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입은 내 수입이 1억이 넘을 때 내가 건다. 제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1억이었습니다. 10원도 저는 애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었지 안 그러면 뛰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뛰었는데 일본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15일밖에 치료를 못하니까 한국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드니대 건축과에서 내 아들이 굉장히 그 건축을 공부하고 아주 이제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건축가신데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아들을 제 외아들 하나거든요. 밑에 여동생 둘이고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게 했는데 화장품을 판다고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생각을 한 거죠. 화장품 장사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어떻게 됐냐 수업시켰죠. 과감하게 그래서 일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창피하다고 그러시고 아버님은 참 이 말을 해야겠는데 이 막 우라가 올라오셔가지고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되냐 막 참고 계시. 근데 저는 아주 단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죠. 아버님 제가 이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억도 벌 겁니다.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순간 우리 아버님이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확실히 미쳤구나. 젊은 놈이 완전히 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걸. 1억을 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많이 다투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뺨을 맞았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마음이 또 상심했겠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인데 평생을 키워왔는데. 아버님은 그 비전을 모르시죠?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련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참 초기니까 세련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엄벙덤벙 얘기하다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뺨을 맞고 아버님이 이제 제가 다시 일본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시드니대 호주 최고 대학이고 거기 들어도 못 가는데 그걸 네가 수업을 하고 지금 이걸 하는데 1억을 번다는 그런 환상에서 깨라.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그거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면 부자 인연을 끊겠다라는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부자 인연이 끊어지면 제 생활비가 끊어집니다. 한 달에 1,500불씩 보조를 받아야 먹고 사는데 그런 데다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리타에 내려서 동경까지 들어가는데 그 1시간 그 기차에서 제 10년의 삶 속에 한 번 제가 흔들렸습니다. 한 번, 딱 1시간 흔들렸습니다. 1시간. 내가 마음속 뱃속에선 성공할 것 같은데 이 뱃속에선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에선 잘 모르겠어요. 뱃속에선 성공할 것 같은데 참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회인데 아버님 보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지금 해야 됩니다. 아버님의 얘기가 야 나중에 해도 된다. 네가 다 졸업하고 똑똑해진 다음에 기회는 얼마든지 널렸다. 아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네가 어리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혼난 겁니다. 근데 아버님 어머님을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해가면서 내가 해야 되겠냐. 그래서 1시간간 이거를 놔야 되냐 할 거냐를 고민했습니다. 딱 내리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또 뛰었습니다. 그러고 호주에 가니까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부자인연을 끊는다고 그러시더니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참 그 목소리가 이제 마음 아프셔가지고 너 그거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대학 수업한 것도 알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너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먹고 살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탕탕 튀는 목소리로 아버님 이게요 한 달에 1억도 버는 겁니다. 또 얘기를 했더니 너는 건방져서 문제가 많다. 건방져서.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뛰었습니다. 저는 무지 열심히 뛰었고 제 목표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딴 데를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집중을 했고 몰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400만 원 정도를 버니까 아버님이 좀 대견하신가 봐요. 왜냐하면 4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그렇게 쉽게 버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님한테 전화했을 때 제가 보세요 아버님. 아버님도 날 이젠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 얘기가 야 400만 원 번다고 내가 친구들한테 말 못한다. 적어도 1000만 원은 넘어야 내가 좀 얘기를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느낀 건 지금까지 900만 원을 벌 때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을 때였지 않습니까? 26, 7때. 900만 원을 벌 때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맥도날드 먹으러 갔었거든요. 가는데 다리가 혼자 가는데 덜 흔들리더라고요. 처음으로 다리가 덜 떨렸어요. 900을 번다 내가. 900을 버는구나. 이야 내가 버는구나 내가. 근데 이제 저는 뭘 생각했냐. 이 900이라는 게 그게 어쩌다 들어온 돈이 아니라 이게 세팅업 시켜나가는 돈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 달마다 꾸준히 이제 평생을 들어오고 커진다는 걸 아니까 더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넘고 나서는 사실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데 그 1000만 원이 넘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드디어 친구들한테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전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하는 사업 있잖아. 그거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 레피스 이그제큐티브십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이제 살아왔는데 남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어려움하고 제가 느끼는 어려움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가 지 잘난 맛에 산다는 뭐 그런 맛처럼 지가 해석하고 사는 겁니다. 지 인생을. 근데 저는 1억을 벌면서 산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돌아다니고 뭐하고 이제 뼈 아픈 것도 가끔 있었지만 그게 저한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주려고 아주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비를 맞으면서 문에서 30분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처량하냐, 쟤는 왜 이렇게 또라이냐, 뭐, 너 너무 힘들겠다, 춥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꽃을 들고 있는 애는 세상에서 가장 그날이 기쁜 날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딴 사람이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희망과 꿈이 있었고, 희망과 꿈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목표를 그대로 찍어버렸습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갔습니다. 제가 레피스 때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국주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일본 시장이 열리면서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셨습니다. 상당히 벌써 제 2대 스폰서였는데 성공자로 팍 올라가셨죠. 한국에서 만나뵀는데 그 당시 리베라 호텔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베라 호텔 제일 꼭대기층에 스위트룸에 다 계신 걸 이제 전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태어나서 스위트룸이라는 걸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네. 그 스위트룸이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태어나서 야 이거 뭐 이렇게 멋있냐. 그러고 계신데 이제 막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열정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김국주 사장님 같이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국주 사장님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 한 150, 200 받고 2, 300 받고 그런 당시였거든요. 레피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야 얼마 정도 될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실라나 하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수입 얘기는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1000만 원 수입이 넘고 나서부터는 월에 주변에서 자기가 본인이 돈 버는 걸 좋아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그냥 속으로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고 그래서 오히려 수입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얘기에 부러운 줄 아십니까? 그 얘기 자체가 뭐냐? 본인은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갖고 그 8층에서 저는 한 30초, 40초밖에 안 되는 그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그 순간이 저는 진짜 한 달 정도의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야, 저분은 너무 좋겠다. 저분은 성공했구나. 저분은 안전빵이구나. 저분은 안 떨어지겠구나. 근데 난 아직 도달을 못했구나. 나는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구나. 야, 나는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근데 성공을 아직 못했구나. 저분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 내려갔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그런 걸 느끼면서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지금
우리 김국 사님과 즐겁게 같이 저희는 지냅니다. 제가 하여튼 뛰어왔던 삶들, 이런 삶들이 후회가 되지도 않고 다시 뛰어와라 그러면 근데 안 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안 뛸 것 같고 뉴질랜드의 루비 때 처음으로 뉴질랜드를 공략하러 갔습니다. 저는 하여튼 해외 공략하는 거에 되게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공략하러 갔는데 진짜 처음으로 뉴질랜드랑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호주에 살았지만 뉴질랜드 딴 나라니까 처음 가가지고 사는데 야밤에 뉴질랜드 돈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조그만한 빨간 차 있죠. 빨간 차 조그만한 거, 티코만한 거, 빨간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걸 타고 다녔는데 새벽 2시 반에 갑자기 벌떡 깼어요. 이 뉴질랜드 뉴스킨 회사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 뉴스킨 회사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밝은 날 가서 봐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2시 반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회사를 본다고 뭐가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물건 파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처는 자고 있고 그래서 새벽 2시 45분에 나왔습니다.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지도 한 장 가지고 거의 1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차를 몰고 뉴스킨을 찾아서 갔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저를 머리를 때리고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공기는 너무 맑더라고요. 그래서 큰 다리를 건너가지고 막 지도를 보면서 주소만 보고 막 찾아갔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갖고 한참 헤매다가 딱 도착했는데 아메이 회사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회사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가 보고 그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뉴스킨을 거의 3시 반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뉴스킨이 이거구나. 근데 그때 그 추억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갔었고 저의 풋풋한 사랑이었고 저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회사 하나 보고 싶다는 그냥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킨과 뉴스킨의 제품은 사람의 얼굴도 바꿨지만 제 인생을 뒤바꿔버립니다. 인생을 많이 바꿔줬습니다. 많은 면이 발전됐습니다. 저는 술을 사실 안 먹었습니다.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술, 담배를 못 하시고 할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버님들이 결의를 맺어서 절대 술 먹지 말자 해서 술을 이제 안 드시는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술을 안 먹다가 제가 태어나서 술을 처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근데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필요하면 제가 술을 마십니다. 지금은. 근데 소주를 마신 게 아니고 상당히 비싼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도 가라오케에 가가지고 그 달에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다운들이 수입이 전부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를 해주러 가서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술 먹은 경험입니다. 지금은 꼭 돈만 가지고 저는 뉴스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뉴스킨이라는 그 사업이 저를 수많은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만들었고 그들의 삶도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온 큰 사업하시는 분이 갑자기 저를 탁 손을 잡더니 데니엘 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제 다운라인입니다. 제가 몰라 뵀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그때 강의했던 게 기억나냐? 그래서 기억이 안 나지만 난다고 해야죠, 그죠?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 때 자기는 인생을 결단을 내리고 인생이 변해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손을 딱 잡는데 나이 거의 한 50 중후반에 상당한 사업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번뜩 보면서 내가 뉴스킨이라는 걸 전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삶이 뭔가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주에 가면 백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살아옵니다. 영어도 못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무지 못해가지고 시드니 대학에서 거의 F학점을 맞아가면서 참 언어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뉴스킨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강의하면서 영어도 막 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싱가포르에서 이제 제가 1년간 있으면서
거의 영어로 막 이틀 3일씩 강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저는 그것도 됐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살도 한 19.5kg 빠지고 거의 20kg 빠졌습니다. 우리 회사에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제가 어릴 때 꿈꿨던 거가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과 더불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꿈을 이루는데 나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저보다 이제 더 훌륭하게 제 바톤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백만장자를 만들어냈고 우리 사장님들의 차례입니다. 앞으로의 10년 우리 사장님들은 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풋풋하게 가졌던 그 뉴질랜드의 그 생생한 추억을 그런 사랑의 추억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이 오늘 수많은 또 성공자의 대열에서 아마 핀수여식 같은데 나타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10년간의 삶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도 않는 거였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멋지고 태국에서는 제가 공주님도 만나보고 뉴스킨 덕에 진짜 이뤘던 꿈들을 다 이뤄보고 갈 겁니다. 이제부터 사장님들과 함께 더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제가 성공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을 성공자로 같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 전부 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공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너무나도 솔직담백하게 우리 말씀해주신 김범준 사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